안녕하십니까. 먼저 시간에 우리는 철학에 대한 일반적 이해로서 철학의 특성과 철학의 근본 사명, 그리고 철학 연구의 원칙적 요구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주체 철학 학습을 보다 폭넓고 심도 있게 하자면 철학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함께 철학이 언제 발생하였으며 그 사상 조류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철학의 발생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 사람들의 관점과 입장은 오랜 역사에 걸쳐 발전하여 왔습니다. 경량훈 장군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철학은 오랜 역사에 걸쳐 발전해왔습니다. 철학은 발생한 때로부터 서로 대립되는 조류들 사이의 치열한 투쟁을 동반하면서 발전해왔으며 주체 철학에 이르러 자기 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철학은 구체적으로 언제 발생하였겠습니까? 철학은 원시 공동체가 붕괴되고 계급사회가 출현한 고대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철학이 발생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원시 사회 사람들의 생활 영역이 대단히 협소하고 생활 경험도 극히 적었으며 사고방식도 매우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원시 사회에서 사람들은 아직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있지 못했습니다. 철학은 고대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고대 사회에 이르러 세계를 통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철학적 사유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고대에 철학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철학 발생의 어떤 조건들이 고대에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고대 시교의 생산과 문화의 발전이 철학 발생의 중요한 조건으로 되었습니다. 고대에 이르러 인류의 과학과 기술 생산이 새롭게 발전했습니다. 원시 사회의 장관 기간에 이룩된 많은 생활 경험들과 지식에 기초해서 이 시기 수학과 천문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자연과학들이 발생하고 새로운 생산 분야가 개척되었으며 사회생활 영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결과 경제와 문화의 발전은 사람들이 세계에 대한 통일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었습니다. 철학 발생의 중요한 조건으로 된 것은 또한 고대 시기에 국가와 계급 관계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우리나라와 고대 이집트, 바빌로니아, 고대 인디아, 고대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여러 지역들에서 국가가 발생했습니다. 고대 동방나라들에 뒤이어 유럽의 그리스와 로마 지역에서도 원시 사회가 붕괴되고 계급 사회가 출현했습니다. 사회가 계급으로 갈라지고 국가가 발생하여 사람들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족대 계급들 사이의 첨예한 계급 투쟁이 시작되었으며 사회 현상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계급적 처지에서 출발해서 사회 현상들을 대했으며 그 근원을 찾기 위해서 세계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탐구하는 대로 인식을 심화시켰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생산 실천, 계급투쟁 과정에 이룩된 경험들의 토대에서 최초의 철학이 발생했습니다. 철학은 사람의 운명 개척의 필수적 요구로부터 발생했습니다. 사람의 운명 문제는 사람의 생사 전망, 발전 전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명 문제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는가, 죽는가, 발전하는가, 망하는가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사람은 최대의 관심사로 되는 운명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을 벌입니다. 사람이 세계관을 연구하는 근본 목적도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길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철학은 운명 개척의 필수적 요구로부터 발생하였지만 모든 철학 조류들이 다 진보적이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철학적 사색과 세계관적 탐구는 사람들의 계급적 처지와 인식 능력에서의 차이로 해서 각이한 방향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 서로 대립되는 철학적 저류들이 출현해서 사람들의 운명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었습니다. 그리하여 철학은 처음부터 서로 대립되는 경향성을 가진 각이한 사상 저류를 이루고 발생했습니다. 그 기본 저류는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입니다. 그러면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은 어떤 세계관들이겠습니까? 유물론은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세계관입니다. 유물론은 세계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물질로 통일되어 있으며 관념, 의식은 물질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의식은 물질의 속성이며 물질 세계는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유물론은 의식, 사유를 1차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물질, 세계를 구의 산물로 해석하며 세계를 신비화된 관념, 의식의 산물이라고 보는 관념론과 사람이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불가지론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며 객관주의와 무신론을 리론적으로 군고짓습니다. 유물론은 객관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려고 하기 때문에 대체로 과학적이며 선진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그러나 유물론의 과학성과 선진성은 구의 발전 단계와 그것이 어떠한 방법론과 결합되어 있는가 하는 데에도 적지 않게 의존합니다. 전체 철학서를 통해서 보면 유물론은 역사의 진보와 과학의 발전을 지향하며 추동하는 선진적인 계급 또는 계층의 세계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것은 유물론이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세계관으로서 선진계급의 지향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유물론은 반동적 지배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 과학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발생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유물론은 과학의 성과에 기초해서 발전하고 과학에 올바른 방법론을 주고 그 발전을 추동하며 과학에 의해서 그 정당성이 확증됩니다. 유물론은 인간의 실천적 경험과 자연에 대한 지식이 일정한 정도로 축적되어 세계에 대한 올바른 전일적인 표상을 가질 수 있게 된 고대 노예 사회에서 반동적인 귀족 노예 소유자 계급과 한상적인 종교적 세계관을 반대하는 노예 소유자 계급의 세계관으로서 처음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인간의 철학적 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나타난 유물론은 소박하고 자연 발생적인 유물론이었습니다. 고대 유물론자들은 세계의 시온을 구체적인 물질인 물, 불, 공기, 흙 또는 원자 등으로 보았으며 세계의 다양한 사물 현상들은 이러한 시온 물질의 각이한 발현 형태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대 유물론은 자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이 일상적인 체험과 생생한 직관에 기초해서 소박하고 자연 발생적인 특성을 띠고 발생했습니다. 관념론은 세계를 신비화된 관념, 의식의 산물이라고 보는 세계관입니다. 관념론은 초물질적인 관념, 정신이 세계의 시온이며 그로부터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봅니다. 관념론은 사물 현상들과 그 변화 발전을 사람들의 지혜와 힘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보는 신비주의와 세계를 창조한 초자연적인 인격적 존재로서의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기초한 종교 철학적 학설인 유신론을 리론적으로 군고짓습니다. 관념론은 객관 관념론과 주관 관념론으로 구별됩니다. 객관 관념론은 물질 세계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초자연적이며 초인간적인 세계의 정신이 세계의 시온을 이루며 그것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보는 관념론입니다. 한편 주관 관념론은 감각, 지각, 의지와 같은 개인의 주관적 의식이 세계의 시온을 이룬다고 보는 관념론입니다. 이와 같이 유물론과 관념론은 세계의 시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대립되는 세계관들입니다. 변증법은 세계가
전반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변화 발전한다고 보는 세계관입니다. 변증법은 세상 만물은 서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 발전한다고 봅니다. 변증법은 사회도 발전하고 자신의 운명도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군고짓습니다. 한편 형이상학은 세상 만물을 고립적으로 고정불변한 존재로 보는 세계관입니다. 형이상학은 세계의 모든 것이 운동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운동 변화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상승적인 발전은 부인하고 순환적인 운동만을 주장합니다. 형이상학은 역사 발전을 부인하고 숙명론을 이론적으로 군고짓습니다. 이와 같이 변증법과 형이상학은 세상 만물의 연관성과 운동 변화 문제를 놓고 서로 대립되는 세계관 둘입니다. 이처럼 고대에 발생한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은 서로 대립되어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존재하였으며 사람의 운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었습니다. 주체 철학에 의해서 철학의 발생에 대한 과학리론적 해답이 주어짐으로써 각이한 철학 조류들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지침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